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야권은 여전히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회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계획인데요. 과연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두 명이 지금 낙마를 했고요. 5명 남았는데 한국당은 박영선, 김현철 이 두 후보자는 아예 보고서 채택 안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요. 예. 두 후보자가 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한국당 주장이시고요. 예. 예, 후보자는 청문사항에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대답도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박영선 후보나 또 김현철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사안이 큰 사항들입니다. 예. 지금 두 분의 후보는 사퇴를 했지만 저는 뭐 이분들이 자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정말 저희 당에서 발표했지만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할 예정인데 채택 안 해도 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청와대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우선 얘기를 좀 드리면 2013년도 11월 11일 날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됐고요. 이틀 뒤에 13일 날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임명되는 거 장차관 임명은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다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된 이 일정을 봐보면 13일 날, 3월 13일 날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렇죠. 14시에 청와대의 김행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16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가지고 김학의 법무부 장관 CD를 보여주면서 문제가 많으니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CD는 또 보여준 게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꿨고 그런데 여기에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14시에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가 11명 정도 차관들을 발표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요. 임명이 나면은 우리 스태프진들이 그 명단을 바로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 발표가 14시에 났었는데 2시간 40분 뒤에 법무부 장관을 인사차 와가지고 CD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미 인선 발표가 됐는데. 우선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CD를 보여줬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서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한국당에서는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저는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시에 청와대 발표가 됐는데 2시간 40분 뒤에 다 발표한 사람을 갖다가 CD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청와대가 발표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영선 후보자가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공작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문회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황교안, 박영선 두 분 의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앵커께서 박영선 후보자하고 황교안 후보자 둘만 알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 분이 두 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지요. 정확히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시간 40분 차 동안에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한 걸 다 법사위원장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2시간 40분 뒤에 이것을 보여주고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라고는 자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알고 있느냐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이제 또 말씀 주신 조금만 요거 좀 더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뒤에 또 하실 부분에 말씀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세 가지만 잠깐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후보자가 2002년도에 자기 집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파트. 이때 3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돈 주질 않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곽대현 의원이 공개적 질의를 하면서 3억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송금을 했는지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가져오고 서울대학교에서 특혜진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또 윤한홍 의원이 제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답이 없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에 입었었던 패딩이 660벌밖에는 한정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아시다시피 일정표를 본인이 공개를 하셨었을 때에 지역구에 있는 고엽제 회장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거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밥을 먹어가지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역구민하고 밥을 먹은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성 의원님. 박영선 의원 얘기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요. 김현철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후보고 정말로 이 부분은 학자로서 이게 양심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관직 앞에서 적어지는 건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북관이 가장 위험하다. 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또 금강산의 박왕자 사건이 났었을 때 통과 의례라 그랬어요. 우리 국민이 북한한테 총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대북 제재가 바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대북 제재가 북한이 이제 테이블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모든 이런 제재들이 다 바보 같은 행위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일부 장관은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북한하고도 또 연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균형 있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북한 문제만큼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균형에 맞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사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명 후보자 불가와 함께 한국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경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검증에 문제 없다. 그래서 조치할 일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조국, 조현욱 이 두 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 국론이 분열되는 이 문제를 인사에서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인사 검증을 하면서 100%다 완벽하게 걸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정호 후보자 이미 낙마를 했는데 꼼수 쪼개기 증여해가지고 국민 세 채씩 갖고 있으면서 이거 다 못 봤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를 다뤄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에 소홀히 했다. 이거 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또 조동호 후보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학회 참석 같은 경우를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철회를 시킨 것 같은데 이 후보자는 5대 원칙에 다 걸려 있습니다.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또 아들을 유학을 보내는데 세상에 그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포르쉐를 사준다. 포르쉐 같은 경우 외국 가서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 자료에 다 나와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 라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내일 재보선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 지역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축구장 안에서의 유세 문제, 황교안 대표는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지금 이게 경기장 밖에서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30일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요. 예. 또 그 문의 결과 공개된 장소는 가능한데 시설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왔다고 그래요. 제가 선관위의 정확한 입장은 해도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예,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입장권을 끊었고 입장할 때 제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선거 당을 상징하고 있는 옷이 있으니까 이 옷을 좀 벗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다 벗어서 벗고 아마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사한 선례로 보면은 농구장에서 이정미 대표도 3월 22일 날 여영국 후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띠에 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3월 18일 날 권민우 민주당 후보 야구장에 운동했었을 때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아니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이제 지지도도 올라가고 황 대표의 지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아마 견제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황교안 대표 견제 문제로 연결되는지 이건 시청자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경남 FC가 지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징계를 받게 되면 구단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경남 FC를 또 사랑하고 아끼시는 많은 축구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이게 해프닝 같은 일이니까 잘 처리해서 우리 경남 FC를 아끼시는 이런 축구 팬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지금 한국당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도의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바른미래당도 징계는 한국당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선거 기간이니까 당들이 비판하고 하는 거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과하지 않고 절제를 하면서 공격할 건 공격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과한 부분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아마 이게 연설하시다가 재보선을 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시다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정의당 반응이 도를 좀 넘고 있고요. 또 민주당 또한 극악무도한 망언이다, 또 배설물 수준의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어느 당이든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격하게 나올수록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이후에 정의당 반응은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아마 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극악무도한 망언이다, 또 배설물 수준의 인신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고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해당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법률가들 영역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재보선이 이루어진 이유는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예. 공석에 대해서 이제 또 수성과 공격을 하는 양쪽의 진영이 오고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제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절제를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 막판에 이런 돌발 변수들이 좀 생겼는데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내일 지켜보도록 하죠. 성일종 한국당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